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빛나는 문체는 호랑이 가죽만 하다. 송천 양흥정. 자신을 닦고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사회 곳곳이 썩어가고 있다면 서둘러서 수신하고 제가해야 한다. 그러나 수신 제가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맑고 정당하게 가꾸는 것 자체가 부단한 자기 수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 자신을 옳게 세워 스스로 당당한 한국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선 중기의 호남 선비, 송천 양흥정의 몸닦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그는 여성 천대의식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남녀 평등을 설파한 선구자이기도 했다. 송천은 시간 나는 대로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히고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다. 그러나 크게는 상강오륜, 작게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물건에 이르기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 또 학문이 이루어지는 길은 성과 경이 있을 뿐이다.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행실이 바르고 명예가 서는 것에 신을 빼면 되는 일이 없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은 학문을 하는 요체요 목적인 것이다. 송천은 제주 양씨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엄격했다. 책을 손에 들되 완전히 뜻을 새긴 후에 놓도록 했다. 창고에 책이 가득했다고 하니 독서량이 짐작한다. 동시대 호남 선비였던 김인후가 자신과 맞설 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기대승은 학식이 정갈하다고 높였으며 이몽룡도 훗날 꼭 영달할 것이라고 극찬했다고 하니 떡잎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송천은 20세가 되어서야 문과에 급제, 홍문관 정자에 임명돼 관록을 쌓기 시작, 홍문관 부수찬, 예문관 봉교를 지내면서 매일 중종 앞에서 경서를 강의해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간신들의 시기로 전라감사와 순천현감으로 내려갔으나 선정을 베풀어 존경을 받았다. 1556년 예조 병조 좌랑을 역임했다. 이후 홍문관 응교, 승종원 좌우승지,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다. 말년에는 고향 나주에 내려와 광산 박산으로 옮겨 임류정을 짓고 거문과 퉁소, 독서를 즐겼다. 계모의 상을 당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더니 3년 상을 다 치르지 못하고 1581년 63세로 생을 마쳤다. 그의 벼슬이나 관리로서의 공과가 어쨌든 그는 항상 자신에게 물었다. 몸을 다스릴 수 있는가? 다스릴 수 있다. 오직 장중하면 된다.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것인가? 기를 수 있다. 오직 공경이 있을 뿐이다. 공경이 아니면 마음을 기를 수 없고 장중하지 않으면 몸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무력에 가려 천리가 빛을 잃었을 때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공경이요. 사람의 매무새가 흐트러지고 해이했을 때 바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중용이기 때문이다. 송천은 오직 공경만이 안을 곱게 할 수 있고 장중만이 겉을 엄숙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숙연하여 흐트러지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이 항상 차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선비들을 통해 봤지만 정치에서 소외받은 청맹이들이 말년에 택한 공통적인 진로는 은둔이었다. 송천도 1571년 성균관 대사성직에 있던 중 간신들의 간원으로 황해 감사로 내려가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 광산에 내려와 버렸다. 자신의 지조와 절기가 세상의 처세와 맞지 않았고 안으로는 정치 시류에 섞이지 못하고 밖으로는 정치 실세에 가깝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높은 관직을 두루 거쳤지만 그만한 데를 맴돌다 말아 과감히 관직을 버리고
광산 박산에 내려와 임류정을 지어 운둔해 버린 것이다. 이때 송천을 찾아 배웠던 이들 중 송강 정철, 옥봉 백광훈, 고죽 최경창 등 조선을 대표할 문호들이 배출됐으니 송천의 문장과 사상 넓이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당대 송천과 어깨를 나란히 한 선비들이나 왕은 그의 문장이 크게 감탄해서 문장 깊이가 강화와 같고 빛나는 문체는 호랑이 가죽만 하다고 했다고 하니 그의 글솜씨가 짐작이 간다.